이번 시간은 트라우마와 위기 상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외상이나 어떤 충격을 통해서 큰 상처를, 심리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면 대단한 위기의식과 함께 오랫동안 후유증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위기적인 도움과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트라우마 이야기 한 간단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20대 중반에 A씨가 큰 사고를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공휴일에 야외에서 붕을 갔다가 경사가 급한 산 위에서 굴러오는 도로가 부딪히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지키려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굴러오는 도로를 막았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른 팔이 골절상을 입고 얼굴과 치아 등 여러 곳을 크게 다쳐서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하였고, 대학에 다니던 A씨는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재활치료를 했으나 마음속에 불안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짧은 잠에서 자꾸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꿈을 많이 꾸고 사고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일상적으로는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은 아주 심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트라우마라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불편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나이가 드신 분에게 교회에서 들은 얘기지만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전쟁의 꿈을 계속 밤에 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오래 남고 트라우마, 상처, 상흔, 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불안과 두려움, 의식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끗이 치료받기 전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그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상처 또는 외상,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뜻이 그렇죠. 신체적인 상처와 관련이 있고 또 신체적인 상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신체적인 상처를 받으면 신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또 심리적인 그런 상처도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영적인 관계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단순히 신체 하나로 끝나면 간단하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또 전인적이고 하는 차원에서 영적인, 육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각의 중심부에 정서적인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누아 테러라는 학자는 트라우마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고 또 예기치 못하게 또 압도적으로 강렬한 감정적 충격이나 이전의 타격이 가해졌을 때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앞에서 예를 들었던 A씨와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또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월남전에 참여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죠. 미국 영화 월남전에 참여해서 돌아왔을 때 그 외상 정신적인 충격이 아주 커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람보라는 그런 주인공을 통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월남전 전쟁 이후의 참상을 한 개인으로 하여금 또 사회에 고발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굉장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심리적인 타격을 이제 받게 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회생활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개인의 생활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므로 정상적인 대처와 방어 기제를 차단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초래한다. 트라우마는 대체적으로 발달적인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아주 지진이 일어났다, 화재가 크게 일어났다, 강도를 만났다, 또는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트라우마는 예기치 못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대처를 하지도 못하고 방어 기제가 온전히 나타나기도 어려울 만큼 방어 기제를 작동하기도 스스로 어려울 만큼 급박한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남기는 상처가 크고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고 크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특이한 특정한 사건이나 충격 이후에 발생한다. 그래서 발달적인 그런 인생의 주기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어떤 특정한 사건 충격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트라우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과정, 삶의 과정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중간에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 사건은 일반적인 대체 기제를 넘어서는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 정상적인 반응, 정상적인 상황 대처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트라우마 경험은 그것을 만난 사람에게 일련의 정상, 아주 충격적인 또는 대처하기 힘든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정성을 남겨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의 요인을 남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르누아 테르는 트라우마의 종류로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1형 트라우마, 제2형 트라우마인데 제1형 트라우마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단순한 트라우마. 쉽게 얘기해서 트라우마를 한번 1차적으로 한번 단순하게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범죄 행위, 자연재해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1형 트라우마는 어떤 사건을 어떤 충격적인 또는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큰 사건을 한번 경험하는 1형 트라우마, 영향을 1차적으로 미치는 그런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제2형 트라우마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런 말과 같이 복합적인 충격이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또 그 안에 화재가 났다. 또 부모님이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것처럼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또 일어날 때, 이럴 때 이제 트라우마가 제2형 트라우마, 복합적인 충격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주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이 훨씬 더 복합적이고 어렵고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충격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 가정에서 한 가족 누군가가 큰 충격을 입으면 그 충격의 여파 때문에 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큰 질병이나 위기를 만난다든지 해서 트라우마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극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뤄야 할 과제와 숙제, 또 여러 가지 취급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트라우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인지적인 면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행동적인 면에도, 정서적인 면에도, 인간 관계적인 면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트라우마 증상을 확인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인지기능,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고하고 또 감각하고 또 받아들이는 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이고 정상들인데 인지 기능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충격을 받으면 이성의 기능도, 감정의 기능도, 사고의 기능도, 의지의 기능도 그 충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 요인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집중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은 초점을 잃고 멍해지는 거죠. 산만하기가 쉽고 일터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일이 힘들어진다. 그렇습니다. 큰 충격을 받을수록 충격의 여파에 의해서 인지기능, 특별히 집중력이 약화돼서 작은 계산 하나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특별히 책을 읽거나 또 학업에 전념하거나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 그런 상황에 빠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백 현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사건이 마음속에 계속 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건의 현상이 계속 떠오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이 갑자기 사고나 어떤 충격 이런 걸 통해서 죽는 모습, 또 피 흘리는 모습, 또 쓰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두뇌 속에 각인이 되고 또 재현이 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지기능상에 굉장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이 더욱더 어렵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장소를 싫어하고 피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죠. 만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충격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경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죄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게 있었을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인간은 죄의식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인지 기능의 문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집중을 못한다든지 또 반복적인 개인 현상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는다든지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삶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을 자꾸 체험하게 된다든지 죄책감이 깊이 사로잡히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충격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앞에서 무력하게 체험되어지고 무력하게 느끼고 무력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영향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사건, 위기 의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한 인간으로 하여금 성장이나 발달에 마이너스 요인을 많이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난 사람, 또 트라우마의 어떤 사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위기 상담자로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위로와 지지와 새로운 소망과 성장을 향한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